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김종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큐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하면은 지금 현재는 뭐 거의 모든 병원의 기본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인데, 제가 1998년도에 그때 구입할 때는 첫 구입하는 장비가 아니라 세컨 장비 정도? 처음에 사는 건 아마 대부분 CO2 레이저나 뭐 이런 거였고, 그 당시에는 IPL도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장비 가격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맥스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는 그 엔디아그 레이저 썼습니다. 국산이었죠. 지금 현재 토닝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문신 빼는 게 주였습니다. 이게 문신을 빼더라도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Hz 쏘게 되면 그 스팟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팟도 그때는 6mm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처럼 8mm 이게 아니라 5mm, 6mm 이 정도가 최맥시멈이었고, 헤르츠도 무지 낮았습니다. 그래서 9Hz로 놓고 사용했을 때 빔이 처음에는 제대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작아지는, 찌그러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억지로 중고로 판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 당시에 가장 문신 빼는데 가장 좋은 기계가 콤바이어사에서 나온 매드라이트 기계였고, 매드라이트를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로 샀습니다. 문신을 진짜 엄청 많이 뺀 것 같아요, 이걸로.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쌓여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게 나온 게 없나 했을 때, 그때 이제 C3가 나왔었고, C3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C3까지는 아직 탑10 모드로 나오진 않았고, 아직도 가우시안 모드였는데, 그걸 건너뛰고 C6를 사게 됐고, C6가 나올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토닝이 붐을 일으켰었죠. 그 토닝을 붐을 일으킨 거는 태국 의사 니왓 박사님이 로플런스의 그 하이 프리퀀시의 치료를 이용하는 그 방법을 소개했고, 그게 이제 국내에 소개되면서, 그러니까 로플런스가 가능해야 되고 10Hz로 그 빠른 속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스팟도 좀 큰 게 가능했던 게 이제 C6가 나온 거고, 그때 처음으로 탑10 모드라는 게 이제 도입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우시안 모드가 뭐 탑10 모드나 이런 게 왜 중요한지 별로 큰 관심은 없었고, 엔디아그 레이저 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문신 빼는 기계 내지는 뭐 오타모반 치료하는 그런 기계 정도로 생각하던 거였고, 플런스도 그때는 항상 뭐 하이 플런스를 사용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로 플런스의 하이 리피테이션 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토닝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문신을 아무리 많이 뺐다 하더라도 한 1년에 10만 방 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C6가 나와서 토닝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달에 많이 쓸 때는 한 50만, 100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많이 쓴 기계는 그때 1년 만에 4천만 샷 이렇게 썼으니까. 그리고 또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은 C6도 초기에 나온 거랑 후반에 약간 달랐는데, 초기에는 좀 약간 렌즈도 좀 깨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에너지도 약간은 좀 오래 쓰게 되면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나온 모델들은 좀 많이 개선돼서 에너지가 많이 안정화됐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렌즈가 깨지는 일은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초창기에 제가 약간 렌즈가 깨지는 경향, 그럴 시기에 불안해서 한 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2대를 구입했습니다. 사실은 뭐 저 혼자 하면서 2대를 쓴 겁니다. 렌즈가 깨질까봐. 그러다가 뭐 제가 이제 잘 됐으니까 선생님들도 모시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2명, 3명이 하면서 기계는 이제 2대 가지고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3대까지 방 3개에다가 한 대씩 놓아서 3대를 쓰게 됐고, 3대에 썼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한 대를 오래 쓰는 경우는 많지만 여러 대를 동시에 놓고 쓰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비하면 소나타를 샀다라면 소나타 3대를 아마 다 사면 3대가 다 아마 어느 정도 성능이 틀릴 겁니다. 조금씩은. 그런 것처럼 이 레이저도 똑같은 기계를 하지만 3대가 성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팟 크기도 우리가 맞춰졌을 때는 8mm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거는 8mm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어떤 건 8mm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당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적이 커지면 조금 더 약해지고, 면적이 좁아지면 더 세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사람 손으로 맞추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조금씩은 차이가 났는데, 그거를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 C6가 오래 쓰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약간 도전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포토나라는 회사가 나왔었는데, 후발주자이긴 했는데 굉장히 기계 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토나 QX라는 모델이었는데, 거기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고, 포토나 QX는 아마 국내에 2대인가 밖에 도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거는 QX Max라는 모델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QX Max와 QX의 차이점은 에너지랑 속도에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터치 되는 게 약간 수동이었는데 약간 자동 모드가 좀 이렇게 모토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능과 터치 패널이 약간 좀 바뀐 거, 그게 이제 좀 QX Max로 바뀐 거였는데, 그래서 QX Max를 처음에 한 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CX6랑 QX Max를 비교했는데 이게 좀 약간 굉장히 좀 차이가 컸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은 제가 맨날 아침마다 손등에다 맞아보는데 C6를 맞는 느낌은 약간 뜨겁다에 가까운, 따가우면서 약간 뜨겁다에 가까운 느낌이고, 표토나에서 나온 QX Max를 맞게 되면 쩌릿쩌릿한데 약간 뜨거움이 좀 덜하다,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이게 같은 그 엔디아 그레이저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오랫동안 좀 그게 궁금했었고, 제가 뭐 그걸 밝혀낸 건 아니지만은 제가 다른 레이저를 쓰다 보니까 이게 소스가 아무리 같다 하더라도 튜브나 이런 어떤 특성이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엔디아를 5에서 20나노라고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콤바이어사에서 나온 거는 약간 긴 쪽에 가까운 것 같고, QX Max는 그보다는 조금, 포토나에서 나온 거는 그보다 조금 더 짧은 것 같고, 나중에 그 국산 장비도 썼지만 그때 봤을 때는 국산 장비는 훨씬 더 짧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점이 뭐라면 레블라이트보다는 색깔이 빠지는 게 포토나가 좀 더 빨랐습니다. 초창기 모델의 QX Max는. QX Max도 초창기 모델과 후반에 나온 모델은 차이가 좀 있는데, 초창기에 나온 건 약간 좀 짧아서 조금 더 에너지가 좀 뭐라 그러나 좀 따가운 게 좀 가능했다 치면, 지금 현재 나오는 스타워커나 이런 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커 쓰시는 분들, 저도 지금 사용하지만은 옛날 초창기의 QX Max하고는 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색깔이 깨지는 파워가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당시에는 QX Max가 그 C6보다는 색깔을 파괴하는 능력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6를 6대 정도, 그러니까 중고로 중간에 팔고 그렇게 해서 한 6대 정도, 4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포토나로 나머지를 이제 다시 이제 다 갈았습니다. 포토나를 3대를 쓴 거죠. 포토나 QX Max를 3대 썼고, 그 포토나 QX Max를 진짜 줄기차게 쓰면서 진짜 많이 만족을 했었고, 그러다가 C6가 사이노쇼에서 넘어갔죠. 그래서 사이노쇼에서 나온 게 이제 레블라이트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레블라이트는 약간 좀 더 그 빔이 좀 더 부드러워졌고, 그 다음에 그 PTP 모드라 해서 빔이 2방이 나가는 그런 게 추가됐죠. 약간 세미 롱폴스에 가까운 성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PTP 모드를 쓰게 되면 약간 좀 더 뜨겁고 약간 그 따가운 느낌이 덜한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피크가 낮아지다 보니까 색깔을 파괴하는 힘은 좀 더 약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김이나 이런 데 쓸 때는 조금 더 적합한 느낌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잡티를 빼거나 이럴 때는 조금 속도가 더 느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신 PTP 모드를 쓰게 되면 뭐 잔주름이나 모공에 조금 더 나은 효과가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포토나에서 이제 그 후반 모델이 나온 거고, 포토나에서는 이제 후반 모델은 약간은 조금 튜브가 교체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초창기 그 파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졌거든요. 제가 한 대는 그 레블라이트를 사용하고 2대는 포토나 QX Max를 썼는데, 포토나 QX Max도 예전 모델과 새로 나온 모델, 같은 모델이지만 후반에 나온 모델과 그 다음에 레블라이트 3대를 썼는데,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맞아봤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약간 다 다릅니다. 비유를 들자면 초창기 QX Max는 약간 좀 더 따갑고요, 많이. 그 다음에 후반에 나온 QX Max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말할 때는 탑end 모드를 조금 더 그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레블라이트는 그보다는 좀 더 뜨겁고, PTP는 그보다 더 온도가 뜨거운 그런 경향이 이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토나사에서는 스타워커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 스타워커를 모델을 장착하면서부터는 빔을 약간 가공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넣은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QX Max 모드가 있고 마큐 X 모드가 있는데, 그게 1, 2, 5, 10 이렇게 해서 빔을 중첩하는 그런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을 조정해서 빔을 중첩해서 약간 그 피코에 가까운 빔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약간은 좀 이슈가 됐던 게, 어떤 이런 가공할 수 있다는 거, 빔을 가공할 수 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 532를 약간 롱펄스처럼 만드는 그런 기능을 넣은 게 이제 스타워커가 있는데, 속도가 좀 느리고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나라에 뭐 롱펄스 532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인기는 그 자체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보기에는 마큐X 모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의 QX Max 모드를 주로 쓰는 게 대부분의 유저들인 것 같고, 그게 부드러워져 가지고
오히려 QXMax 옛날 버전을 찾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게 좀 스타워커가 되면서 좀 너무 빔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파괴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색깔을 깨는데 좀 이렇게 좀 덜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콤바이어사에서는 요 전에 이제 그 레블라이트가 나온 다음 버전으로 SI 모드가 있었는데, 레블라이트 SI는 이제 그 사이너슈어에서 넘어가면서 해서 UI나 이런 게 체인지 되었고, 레블라이트 초창기 모델은 피크가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1600을 올렸나 그런데, 그러면서 렌즈가 잘 깨졌어요, 처음에는 나왔던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마 개선하려고 했던 게 아마 레블라이트 SI인 것 같고, 거기다 이제 UI가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너쇼의 그 기본 그 UI 모델을 모양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레블라이트 SI가 됐고, 그래서 제가 레블라이트를 팔고 포토나를 쭉 쓰다가, 포토나가 이제 세대였는데 그 처음만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한 대를 그냥 레블라이트 SI를 한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써봤는데, 그 포토나의 그 깨지는 느낌을 본 사람들은 약간 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블라이트 SI가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미를 쓸 때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 레블라이트 SI가. 포토나는 조금 더 하이퍼가 조금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대동소이하고 조금 차이 난다 치면 레블라이트 SI는 조금 하이퍼가 좀 덜 오는 것 같고, 포토나 스타워커 쪽 갔을 때, 스타워커까지 가기 전에 포토나 QXMax는 조금 더 많고, 스타워커가 되면은 조금 더 하이퍼가 덜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두 회사 모두 다 약간 부드러운 쪽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블라이트 SI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정리하고, 지금 현재는 스타워커 한 대랑 QXMax 후반 모델을 썼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정리하고 이제 스타워커 두 대를 쓰게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산 장비도 중간중간 많이 사용했는데, 처음에 맨 것처럼 맥스 엔지니어에서 나온 그 엔디아그 레이저를 썼다가, 그 이후로는 아마 국내 장비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가 스펙트라 필이라고 해서 카본을 바르고 쏘는 그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펙트라 VRM을 사서 한 2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게 카본이 튀다 보니까 그 렌즈에 많이 오염이 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비싼 장비를 거기다 쓰기는 좀 힘들어서 그냥 스펙트라를 그냥 그런 목적으로 쓰겠다 생각하고 썼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카본이 몸에 흡수되면 내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카본을 안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VRM을 그냥 단독으로 썼었는데, 중간중간에 맞아 오면 아까 저 처음에 초창기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트라는 약간 이게 따갑습니다. 많이 같은 에너지를 세팅을 맞춰 놓고 쏘면은 따가운 쪽에 가깝고, 그다음에 피크가 조금 더 높고 퍼시 듀레이션이 짧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거의 뜨거운 느낌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온열감은 별로 없고 따가운 느낌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는 헬리오스 3를 써봤는데, 헬리오스 3도 약간 특징은 약간 스펙트라처럼 약간 그 튜브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 헬리오스 3가 이게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탑펜 모드를 이렇게 좀 구현해 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때 토닝이 유행했었는데, 토닝 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포커스 렌즈를 쓰다 보니까 이 거리 조절을 안 하면 굉장히 세지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유저가 사용하기에 좀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토닝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거고, 솔직히 말해서 그 헬리오스 3는 많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테스트 정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헬리오스 4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데, 헬리오스 4에는 785 파장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거죠. 그 785의 파장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04의 그 기능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 프리러닝 모드도 추가되어 있어서 거기도 활용도가 높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또 다른 그 장비를 써봤는데, 큐라스라고, 원래는 우리가 이제 프리러닝 모드가 되면 300나노세크 정도 긴 빔이 나오는데, 그거를 6조각을 나눠서, 그 부분에 6조각을 나눠서 그걸 중첩해서 나오게끔 하는 그게 이제 큐라스였는데, 그게 이제 이루다에서 나왔던 장비였습니다. 근데 제가 썼을 때는 제가 참신했습니다. 6방을 쏘게 되면은 각각은 큐스위치에 그런 피크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롱펄스의 개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샀는데, 조금 그런 거에 합당한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한 1년 동안 넘게 썼는데, 조금 에너지가 좀 약한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해서 나왔던 게 막 엘트라 글로벌에서 나온 미이라는 레이저를 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빔 6방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나왔고, 약간은 이거는 좀 진짜 더 롱폴스에 가까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맞으면 좀 약간 뜨거운 느낌이 더 강했고, 또 Q 스위치 원래 기본 싱글 모드로 나오는 것도 유사하게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걸 많이 썼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거는 국산 장비는 헬리오스 4, 그 다음에 외산 장비는 스타워커 2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장비에 빔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체크하는 그런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이 있는데, 국산 장비에는 아직 캘리브레이션 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달려면은 최소한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더 비용이 더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만약 그걸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수입되고 그런다 치면은 그 1500 더하기 핸들링 피하고 해서 한 2500, 3000원 더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캘리브레이션 장치가 들어가 있다면 2, 3천만 원 이상은 더 비싸야 되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국내에서 판매하는 엔디아가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장치를 붙이면 그 자체가 1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걸 프로그래밍해서 만약에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자기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셀프 테스트를 하고, 자기가 이제 승업을 해서 파워를 올리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를 안 달아놓은 거죠. 일단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단다 하더라도 그거를 완성 단계까지 걸릴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고, 그거를 붙인다 해서 국내에서 그만큼 값어치를 인정해 줄지에 대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